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사연 보따리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 남성입니다. 지방 중견기업에서 일하며 적지 않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40대 중반에 짧은 연애 기간 동안 아내가 임신하게 되어 늦깎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외모가 뛰어난 편으로 처음 접근할 때는 무척 무시당했지만 끝까지 매달린 끝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국 임신 4-5개월 차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우리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내는 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쳤다며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가끔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여자가 때린다고 크게 아프지는 않았지만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외식이나 선물로 달래보기도 했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후 우리 사이의 잠자리는 점점 소홀해졌습니다. 아내는 아이 때문에 못한다고 하거나 살을 빼오면 해주겠다고 하며 피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부했습니다. 결국 자궁 내 피임 기구를 시술했지만 여전히 거부했습니다. 결국 1년에 겨우 한두 번 잠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해결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스스로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바람을 피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후 병든 아버지를 돌보며 가정이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 나오는 술집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과 회사만을 오가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차가 낡았다며 새 차를 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보, 아직 차가 멀쩡한데 새 차가 꼭 필요할까? 집에서 살림하면서 좋은 차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 당신은 정말 내 입장에서는 생각도 안 해주지. 나도 좋은 차 타고 싶다고. 며칠을 그렇게 트집을 잡으며 저를 괴롭히던 아내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아내의 핸드폰을 몰래 보게 되었고 낯선 남자와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정말 가관이더군요. 내용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에게는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다정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아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바람 피운 거야? 처음엔 당황하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발뺌하다가 저희 추궁에 결국 얼마 전부터 만나게 된 남자라고 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그동안 나를 무시하고 잠자리도 안 갔더니 그 새끼랑은 잔 거야. 그래, 맞아. 그 남자랑 잤어. 그 당당한 모습에 화가 나서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가위를 들고 아내의 머리카락을 자르려다 몇 가닥 잘리는 걸 보고 멈췄습니다. 그 순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 정말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왜 이러냐고. 의도한 건 아니었어. 그냥 실수야. 당신한테는 미안해.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가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핸드폰을 열어 모든 연락처를 지워버렸습니다. 아이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워 집을 나왔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저녁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돌변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당신 이거 하나 때문에 앞으로 내 위에 서려고 하지 마. 그러더니 당당하게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몇 시간 후 장모님이 전화해서 왜 집을 나갔냐고 물었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하자 장모님은 화를 냈습니다. 자네, 왜 핸드폰을 뒤져서 이 사단을 만드는 거야? 아니 봤어도 가정을 위해서 모른 척 했어야지.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바람을 피울 수 있는 거 아닌가? 자네는 그것도 이해 못해. 장모님이 전화를 받고 화가 나 그나마 말이 통할 것 같은 처형에게도 전화했지만 처형도 같은 식구라 그런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람핀 건 잘못했지만 제부도 때렸으니 잘한 거 없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나를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로 여겼던 것입니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가 엄마가 없다며 울었습니다. 어릴 적 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에게 전화해 달라고 보채는 아이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이를 맡아서 보내는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아이를 씻겨주고 밥을 챙겨주고 며칠 후 장모님이 전화해서 아내와 집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퇴근 후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네 이혼을 하고 싶은 거야? 아님 용서하고 다시 같이 살고 싶은 거야? 아니, 엄마 나는 실수했다고 인정했고 미안하다고 했어.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때렸잖아. 나는 사과도 못 받았다고. 당신 정말. 그래, 내가 때린 건 미안해. 앞으로는 손대는 일 없을 거야. 그리고 장모님, 저는 아이를 생각하면 집사람과 다시 잘해보고 싶습니다. 엄마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각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자신도 나에게 원하는 내용이 각서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에 충실하고 외도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외도 발각 시 위자료 지급과 즉각 이혼한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아내는 양말과 팬티를 뒤집어 놓지 않기, 옷을 빨래통에 넣기, 때리지 않기, 살 빼기, 잘 때 코 골지 않기,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기 등을 적었습니다. 둘의 각서는 내가 보관하고 있겠네. 두 사람 다 이제 생활 똑바로 해. 각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이 방을 꾸며주고 아내와 다시 잘 지내보려 했지만 아내의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 1년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삶을 살았습니다. 아내는 핸드폰 번호를 바꿔 상간남을 차단시킨 것 외에는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기독교 이단 사이비 종교도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 가끔은 내가 미쳐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요즘은 아이가 정말 내 자식이 맞는지 의심도 듭니다.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몇 가닥 뽑아 친자 확인을 하려 했지만 사실이든 아니든 아이와 나 모두에게 큰 충격일 것 같아 포기했습니다. 이때까지 고생하며 꿈꿨던 소박한 가정이 깨질까봐 그리고 아이의 인생을 망칠까봐 버티며 살았지만 이제는 제가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저는 아내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시면 잘 읽어보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의견 나눠주세요. 사연 보따리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